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네. 민주당에서 야당들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처리하려고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 사퇴를 했는데 왜 한 거라고 좀 보십니까?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이력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분이 권익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권익위원장 신분에 휴가 내고 방통위원장 준비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방통위원장으로 옮겨왔다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박문진, 그러니까 그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박문진의 이사들이 8월에 교체가 됩니다. 8월 13일에 저 누구죠? 그렇습니다. 네. 권태선 이사장. 예.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이제 이사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 선임이 필요한데 그 의결 절차를 원래는 매주 수요일 날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이 예고가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실상 그 문화방송에 대한 장악 혹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송 정상화라는 네. 표현이겠죠.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 입장에서 보자면 방송 장악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발로로 지난 금요일 날 긴급하게 전체 회의를 잡아서 맞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과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네. 계획안을 이제 그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늘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왔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결국에는 탄핵이 되게 되면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의결이 안 되겠죠. 공영방송 그렇죠. 네. 의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자면 법률을 좀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1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상인 지금은 부위원장 하나. 네.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말 위원장 직무대행 전문가예요.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 때도 직무대행을 했고 이번에도 또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분 혼자서 회의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방통위법에 회의는 최소한 2인이 해야 되고 이분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 두드리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서 네. 처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방통위가 식물방통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피하고 싶고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민주당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 자체가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로 이 사안을 넘겨서 사실상 국정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하겠다. 이 김홍일 네. 사건만 딱 놓고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도 오늘 당론으로 결정을 의결했죠.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보면은 방통이라는 데가 지금 그 원래는 합의제 기구인데 이렇게 독임제 형태로 사실상 유사 독임제로 위원장 한 명 세웠다가 이렇게 또 했다가 탄핵하려고 그러면 바로 발을 빼는 형태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상천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신통방통 방통이다. 뭐 이런 수가 다 있냐. 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위법한 과정을 또 다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어떻게든 뭐 이게 방통위가 뭐 이게 뭐 법과 규정에 맞게 하느냐보다도 우선 MBC 사장의 목을 치는 게 지상과제고 그때까지는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이미 국민의힘도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의 초점이 다시 MBC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저는 최근에 MBC에 방송 하나 막 런칭했거든요. 욱하는 밤이라고. 네. 그러니까요. 두 지금 번밖에 예. 안 나갔어. 예. 그러니까요. 큰일 예. 몇 번 남으신 겁니까 이제 헤아려 보면. 두 번. 앞으로 못 나오는 수가 있어. 또 잘리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KBS 죄 잘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더 라이브. 그 최욱 씨가 바로 더 라이브 KBS 더 라이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박민의 KBS가 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 주차장에서 그만 나오라고 통보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맞아요. 주진우 씨도 네.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KBS 앵커 뭐 9시 뉴스 앵커가 바뀌고요. 뭐 황당무계한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공영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할 때도 일종의 수기 과정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벼락같이 통보하듯이. 통보하면서 네. 모든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인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MBC도 그렇게 하겠다.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제가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은 방송 장악, MBC 장악 쿠데타다. 이런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정무장관을 신설해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건 이건 말이 방구예요. 그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아니 그런데 네. 그 야당보다는 여당을 못 믿어서 신설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아. 계속 관저에 불러들이긴 했는데 용산하고 여의도가 거리가 좀 됩니다. 택시로 한 20분. 네. 그러니까 정무장관을 직접 여의도에다가 정무장관실을 차려놓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여당에 대한 어떤 그 단돌이, 단돌이 일본 말이라 그러는데 단속. 예. 단속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의도로 보여지고 야당에 대해서 일단은 상대할 수 있는 화력을 더 늘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 이게 협치를 위한 플랫폼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국무회의 발언권도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에도 상주할 수 있는 네. 이제 정무장관 신설 원래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제도였어요. 과거에는 네. 옛날에 뭐 김덕용 장관 같은 사람 네. 정무장관 출신이고 그런데 그때 야당하고 소통폭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것도 또 다 이제 대통령 권력의 어떤 제왕적 측면이라 그래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생긴다. 이게 과연 협치를 위한 것이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여당을 못 믿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무라는 게 여야를 상대한다 그랬지 언제 야당을 상대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윤핵관 중에서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순간 떠오르는 사람 후보군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글쎄요, 정말 보시기에는 저는 네.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국회에서 본 광경 중에는 김기현 의원이 그 의총장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이 구석 저 구석을 다니면서 제가 사진도 한 장 찍어놨는데 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네. 네, 계속 본회의장을 서성거리며 의총장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제가 취재해보면 어떠냐면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편, 내 편, 남의 편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도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 안 받고 싶은 피하고 싶은 잔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진보도 그렇지만 보수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맞아요. 높고 네. 전 국민 가운데 50% 과반 이상이 이 특검법은 해야 되고 거부권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 생각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도대체 무슨 논리로 나와서 이 법을 반대해야 되는 반대해야 건지. 되는가. 그리고 어제 국회운영위원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 사건의 본질이 박대령의 항명이 본질이라니. 네. 그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보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저거 아직 정신 못 차렸네. 큰일 났구만. 저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야. 전화 기록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세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100만이 다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92만 네. 2천 얼마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탄핵을 그냥 탄핵도 아니고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92만을 네. 넘은 상태고 아마도 저는 내일 100만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정치인들은 체감해요. 이 피부로 느낍니다. 이 파도가 오고 있다.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넘겨야 다음에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필리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누가 먼저 나올지 물론 이제 친윤들이 쭉 나오긴 하겠지만 네. 이게 뭐 정무장관 하나 신설한다고 해서 해결될까? 네. 여야 협치가 가능할까? 완전한 오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